미국과 한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대신에 또 레이티스트를 여러분들께 더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뉴스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침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슈.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레이티스트 뉴스들이 많이 얹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타이타닉호 1912년이었습니다. 2200명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다가 한 700명 정도만 생존했죠. 그 타이타닉이 지금 전부 바닷속에 가라앉은 채로 있는데 캐나다 뉴펀들랜드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쇠를 먹는 벌레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몇십 년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해서 관광을 갔었던 5사람이 바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1시간 45분 그 이후에 서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 이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도미노 피자가 이것저것 지금 다 해보는 겁니다. 해서 결국은 주소를 주지 않아도 바닷가에도 산에도 피자를 배달해주는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부터 할까요?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팍스의 브렛 바이어라고 굉장히 그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 월러스라든가 셰프 스미스라든가 셰프 스미스는 다른 곳으로 갔고 거의 이제 터커 칼슨에 의해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죠. 크리스 월러스는 본인이 자진해서 이제 CNN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 월러스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마이크 월러스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팍스에서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앵커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브렛 바이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네요. 왜 기밀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는가? 기밀 서류를 보관해야지 되는 이 공문서 기록물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전해드리지 않은 뉴스 가운데 하나는 please 본인에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만 됐다. 공문서 그 기록물 보관소에서 그걸 가져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내가 시간이 없었다. 그 박스에 골프옷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신문 잡지 다 섞여 있는데 그게 구분을 해서 개인 물품까지 기록물 보관소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So busy 해서 못 돌려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와 다르죠? 다 돌려줬다. 아니면 소환장 여기에 답변서에는 아무것도 나는 기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바이어 앵커가 또 물어보죠. 오디오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주 기밀 그런 건데 본인이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밀을 해제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냥 신문에 나온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만 떼면 어떤 경우는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브렛 바이어와의 인터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브렛 바이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 당신과 함께 일을 했었던 장관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밀 서류 보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도 그렇고 UN 대사도 그렇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명이에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도 그렇고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심지어 그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기소 사실 다 이제 유죄로 된 다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맡길 수 없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까지 쭉 나와서 그런데 으뜸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돌려줬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심히 캐내겠다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골프 라운딩 몇 번만 안 했으면, 그리고 그 박스를 체크를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골프 라운딩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거 몇 번만 스킵했으면 됐다. 그러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so busy 해서 공문서, 기록물 보관소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서 누구는 사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뭐 그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다. 에이사 허친슨 같은 전 알칸소 주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보면 그다지 좋은 위치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판사도 아마 플로리다주에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가 아니라 아마 빼고요. 그 판사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뭐 그런 그 관계가 있는 판사이고 8월 14일로 정해졌는데,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때는 아마도 맞습니다. 연기 신청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들 때문에 너무 그 고생을 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재선에 나가는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그 어려움이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두 가지는 경범 혐의입니다. 경범 혐의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면은 최고 형량이 1년, 각각 1년씩 2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중범 혐의입니다. 총기에 관련된. 그래서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돼서 그때 기소를 한 검사가 계속 사건을 5년 동안 추적을 하고 결국은 검사와 합의를 한 겁니다. 두 개는 경범이라서 세금법 위반한 건데, 의도적으로 세금을 2017년, 2018년도에 내지 않았다 해서 2020년에 20만 달러 이상으로 나옵니다. 다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당시에 고의로 내지 않았다 하는 것. 아마 어쩌면 이건 대통령 아들이 아니면은 기속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금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헌터 바이든은 내가 그 당시에 마약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금을 안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법 위반 중범 혐의인, 이건 총인데 리볼버를 2018년도에 사면서 그때 역시 세금 안 냈던 때와 마찬가지로 마약에 본인이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는데도 총을 샀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살 때 뭐 약물에 취하지 않았냐 이런 거 하잖아요. 가짜로 적어서 노라고 적고 총을 샀다는 겁니다. 이건 형량이 최고 10년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벌금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유죄를 인정하고 2년 프로베이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는 건데요. 감옥에는 이제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판사가 아니야, 그래도 감옥에 보내야지 되겠어 하면은 감옥으로 가는데, 이 헌터 바이든이 지금 53살입니다. 변호사로도 일했고요.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고 로비스트로도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케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우크라이나와 뭐 어떤 로비 활동을 할 때 뭐가 어땠느냐, 중국과 뭐가 어땠느냐, 이런 것도 아마 하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겁니다. 트럼프 팀만 하더라도 당장 이건 이중잣대지, 무슨 뭐 이 공화당의 그 케빈 맥카티 하원 그 의장의 경우는 이건 스위트하트 딜이다. 말하자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특혜를 준 그런 그 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아버지 대통령으로서는 해군에 복무하다가 2014년이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케인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그런 거 다 압니다. 다 알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은
브리핑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지한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 약물 중독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1년도에 본인이 쓴 그 책에서도 마약을 아주 심하게 사용을 했었던 그런 과거의 일 같은 것들도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조용하죠. 공화당은 지금 난리가 났죠. 하원 의장은 아주 끝까지 우리는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큰아들은 이중자 때네 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 티켓을 준 거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은 한 100년 정도는 살아야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프로베이션이라고 했는데 100년은 아니고요. 1년, 1년, 최고 10년 총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더해요. 한술 수백 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거를 교통 티켓 주고 끝내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공화당은 지금 미국에서 매체를 보면은, 민주당 매체를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용하고, 공화당 매체는 증거 없이 무슨 뭐 설령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받을 것처럼 보도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아무튼 지금까지는 없다는 이런 내용들 전하면서, 이건 근데 분명히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는 너무너무 그 부담인 거죠. 이 아들 자체가. 그런데 이 아들을 뭐 프랑스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아주 그 본인 취임식 할 때도 자랑스럽게 아들과 막 허그하고 하는 그런 그 사진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은 이제 기금모금 만찬하고 있겠네요.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8명 전문가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의 인공지능 연구소의 전문가, 또 버클리, UC 버클리의 전문가, 뭐 UC 버클리의 전문가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제니퍼 다우나라는 그런 노벨상 수상자. 오늘은 위험성에 대해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인공지능이 이제 미국의 산업이라든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세상을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뭔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방식, 우리가 배우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처한 도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식, 이건 이제 질병 같은 거, 그런 것조차도 다 알아낸다고 하니까는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들은 좋은 점이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위협이 있다. 사회 위기 관리, 우선 그 잘못된 정보를 뿌려서 대선에도 이미 아주 가짜 그 비디오가 여러 가지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사생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도 위협할 수 있고, 편견을 줄 수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그나마 발표되기 전에 더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규제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모임의 그 주제였는데, 이건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 미국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규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이거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줘야지 건전한 그쪽 분야의 발전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이게 이제 지금 인간으로서는 가장 그 무서운 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대단히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 오늘 캘리포니아주 어제 오늘 이틀 방문하는 동안에 오늘 했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상의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주소가 없어도 배달이 된다 하니까 프로그램 이름 자체를요, Anywhere Deliver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핀포인트 딜리버리라고 해서, 핀이니까 핀으로 딱 포인팅을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무슨 전화를 걸어서 전화에다가 핀포인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기로는 되죠. 전화기에 앱 같은 것을 통해서 딱 핀포인트, 나 여기 있어요. 지도에다가. 도미노 피자에 가면 지도가 있겠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딱 핀포인팅을 하면은 주소에 핀만 찌르면 여름에 비치에서도
공원에서도 뭐 산까지는 아니겠네요. 제가 앞에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원에서도 비치에서도 피자를 배달받아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든가 비치 같은 데는 정확하게 주소를 적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핀을 딱 이렇게 그 지도에 있는 데다가 핀 포인팅을 딱 하고 나면은 텍스트로 알려줍니다. 중간중간. 마치 뭐 UPS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서 어디까지 가고 있다 하고 트래킹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GPS를 통해서 쭉 뭐 비주얼로 사인이 보입니다. 우버 같은 데 올 때 여기쯤 왔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여기쯤 왔다 하는, 이렇게 해서 커스터머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요 도미노 피자가 1년 동안 판매가 아주 부진했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있고 그 이후에 직원이 없어서, 미국이 아주 지금 고용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없어서 못하도록 하다가, 그래서 어떤 때는 가게에 가서 직접 픽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피자를 싸게 해주고, 그리고 배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화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봤고, 휴스턴에서는 2021년 뭐 그 드론으로 딜리버리도 로봇으로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의 그 카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이스 오더, 음성으로 오더하는 이런 많은 것을 해보다가 이제 결국은 핀포인팅, 매출이 줄어드니까 핀포인팅으로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미노 피자는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돈이 들겠죠. 그러나 안 하고 나면 도태되니까 남이 하기 전에 먼저 한다 하는 게 도미노의 어떤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는데요, 타이탄이라는, 이게 이제 미국의 잠수함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는 잠수정이죠. 세계 유일의 민간 잠수정이라고 하죠. 회사 이름이 오션몬데요. 회사 이름이 아무튼 있고,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23,000파운드가 된다고 하잖아요. 두께도 5인치가 되고,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USS 그 함대보다도 더 깊이 가니까 타이타닉 잔해가 지금 한 수심 3,800m 정도 들어가야 있다고 하잖아요. 이 잠수정은 한 4,000m 정도 들어가고, 연락이 끊긴 게 한 1시간 45분.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 표면에서부터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대강의 계산은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잠수함과는 달리 이 잠수정은 그 어떤 그 예비로 된 파워가 약합니다. 지금 아마 40시간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배의 지원이 필요하고, 발사할 때도 그렇고 회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교신이 끊겼으니까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 됐잖아요. 국제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바로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그곳 뉴펀들랜드, 그러니까 당연히 캐나다의 해군 뭐 의료 함대까지 다 해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지금 5명이 저 안에 타고 있다는데, 조종사 1명과 4명.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분들을 옮길 수 있는,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캐나다, 미국, 심지어는 프랑스도 뭐 함대가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일요일에 그 출발을 했는데, 오션 게이트라는 잠수정을 만드는 회사네요. 2000 몇 년부터든가 2009년도에 창업을 했네요. 오션 게이트가 2009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타이타닉 그 잔재를 보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워싱턴 주에 있고요. 에베레트에 본사가 있고, 그래서 21푸트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오후에 내려갔고 해서 지금 뭐 그쪽에 쭉, 뉴펀들랜드가 캐나다에서 제일 동쪽이고 말하자면 그 뉴펀들랜드가 미국의 동북쪽과 다 있잖아요. 북대서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북대서양에 각 나라들에 와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지금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해서 전체적으로 한 760 스퀘어 마일 정도를 수색을 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면은 미국의 커네디컷 주의 크기 정도가 되거든요. 5사람은 조종사가 한 명이 있고 영국계 파키스탄계 영국인 사업가 58살 이분이요. 하미쉬 하딩이라는 분이 지금 뉴펀들랜드가 40년 만에 너무너무 기후가 나쁜 그런 그 기후라고 겨울 날씨라고 하거든요.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두바이에서 민간 제트기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보낸 것 보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나빠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9살과 48살의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재벌입니다. 아주 재벌 무슨 비료 회사의 재벌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해군 프랑스 해군 다이버 폴 헨리 나고에레라는 뭐 이분은 미스터 타이타닉이라고도 불리죠. 여러 번 그 타이타닉을 보러 갔었던 타이타닉호가 딱 우리에게 발견된 게 1987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뒤부터 여러 번 갔었던 사람이고 61살의 스타크턴 러쉬 이분이 바로 이 그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만든 오션 게이트의 CEO입니다. 엔지니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분이 들어가셨고 한 사람이 적어도 뭐 25만 달러를 내야지 거기에 그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수색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부, 회사 내부에서도 이거 위험하다 하는데도 이제 말하자면 극단적인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극단적인 관광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분들이 다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야 25만 달러를 내고 물론 우주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 우주나 뭐 저 밑에 바다 심해나 뭐 다 각자의 생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이런 극단적인 스포츠 하면서 점점 아직까지는 구조 수색 작업에 수색은 아니네요. 구조 찾는 수색이네요. 찾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아직까지는 그 에어가 그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우주와는 달리 이 아래를 바다 그 아래 내려가서 타이타닉을 보겠다고 할 때 돈만 있으면 특별하게 별로 다른 것이 없었어요.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 안에 화장실도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래서 글쎄요 뭐 산소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GPS가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된 어떤 텍스트 같은 것으로 통신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안에서는 문을 못 열죠. 밖에서 다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는 이 천정에 보니까 하얀 무슨 작은 형광등 같은 거 2개 정도 달려있고 밖에는 엄청 밝대요. 왜냐하면 바깥에 그 불빛으로 타이타닉을 그 잔해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이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는데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는 제가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로라도 분명한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 밖에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